글쎄,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네.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장 뒤 쓰레기통을 뒤지던 때였어. 상인들이 버린 시든 채 소나 조금 상한 과일이라도 건지면 그날은 정말 운 좋은 날이었지. 어떤 날은 길 바닥에 떨어진 껌을 주워 서울 갈갱이 썩걱거리며 씹어도 뱉지 못하고 계속 먹었어. 배고파 섬을 맛마시고 잠들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도 부끄러워 말자. 이건 음식이야. 감사히 먹자 하며 스스로 위로했지.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 윤서야, 지금 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 올 거야. 포기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 말 믿고 버텼어. 학교에서도 도시락 못 싸서 점심때 면운동장으로 나가곤 했어. 친구들 맛있는 도시락 먹는 거 보는 개괴로웠거든. 그런데 가장 기억하기 싫은 날이 있었지. 평소처럼 시장 뒤에 서먹을 것 찾는데 깔깔 울웃음소리 가들리더구나. 돌아보니 예쁘게 차려 입은 여자아이들이었어. 특히 하나이가 앞장서서 나가리 키며 말했어. 얘들아, 여기 봐. 거지야, 줌마가 쓰레기 먹어. 순간 세상 이 무너지는 듯 했어. 얼굴이 불떡처럼 달아오르고 다리에 힘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 정말 더러워.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엄마한테 말해서 경찰 불러야겠어.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 있다니. 창피해. 아이들 마리칼처럼 가장 앞장선 아이가 강태희였어. 새하얀 원피스에 반짝이는 구두, 예쁘게 따은 머리, 나 내려다 보는 차 가운 눈빛,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왔어. 눈물 쏟아져 앞이 안 보였지.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당당히 못 살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 후로 강태희는 나 만날 때마다 거지 아줌마, 거지알 매놀렸어. 함께 있던 남자아이들 놀맹이 던지고요. 카며도 망갔지. 학교 가는 길 두렵고 동네 어디 든마음 편할 곳 없었었어. 하지만 그 아픈 경험 이전환점이 됐어. 며칠을 뒤만 하다 일을 악물고 다짐했지. 언젠 가성공해서 누구도 나무시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않겠다. 강태희 같은 애들이나 얕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날부터 달라졌어. 가난 벗어 나반당이 사는 사람 되겠다고 마음먹었지. 낮엔 학교, 방과 후 N동네 식당에서, 덜론 대그식당에서, 그런 대그식당에서 요리 감각이었지. 사장아, 주머니 바빠서 간단한 요리 맡기면 손님들이 거정말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물었어. 처음엔 운 좋았다 싶었는 대계속 그런 반응 나오니 내가요. 요리에 재능 있나 싶더구나. 어릴 때 버린 재료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으며자 연슬 애맛 보는 눈 생겼던 거야. 어떤 재료, 어떤 재료, 어떤 재료 어떻게 조합하면 말이 짜리, 양념 얼마나 넣어야 할지 직감으로 알았어. 사장아, 주머니도 인정해 주셨어. 나보다 잘해. 태어나 처음으로인 정받는 느낌이었지. 그때부터 요리가 꿈 됐어. 언젠가직 점 레스토랑 운영해서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만 많지 않았어. 뿐만으론 당장 장단은 못 해결했지. 그 굴욕은 가슴에 낙인처럼 새겨졌지만 동시에 살아가리유 지독한 에너지 됐어. 매일 밤 다짐했어. 성공해서 누구에게 도무시 당하지 않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가난한 집딸이 할 일 많지 않았어. 학교 다닐 때 일하던 식당에서 계속 일했지. 이제 학생 아니니 하루 종일 할 수 있었어. 처음 맨살 거지 청소만 점정 단 요리도 왔어. 아주머니 바쁠 때 윤서야, 이거 볶아줘. 저거 묻혀줘 하시며 맡기셨지. 몇 년 하다 보니 솜씨 늘었지만 가난 은가지 않았어. 번 돈 모두 집생활비로 들어갔거든. 어머니와 동생들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20대 중반까지 똑같은 반복이었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도형편 나아지지 않았지. 그때 문득 생각했어. 결혼하면 가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보다 솔직히 가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 남편은 공장이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처음엔 나와 결혼해. 행복해 했어. 나도 새삼 시작하기 대해 부풀었지. 결혼 초 엔정 말행복했어.
작은 원룸이지만 내가 요리해 남편과 먹는 식사 시간이 소중했어, 여보. 이 김치찌개 맛있네. 우리 와이프 요리 실력 장난 아니야.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짜인복이구나 싶었지. 얼마 후 아들 생겼어. 작고 연약한 생명 안았을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 느꼈어. 이 아이에겐 내가 겪은 가난 물려주지 않겠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모성 애속붙이 몇어 열심 희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행복 오래가지 않았어. 아이 클수록 생활비 더 들고 남편 월급으론 부족했어. 그래서 집에서도 실학장사 시작했지. 새벽 4시 일어나 밥 짓고 반찬만 들어 남편 출근할 때 동료 들목까지 가져가게 했어. 처음엔 소량만 입소문 나면서 주문 늘었어. 김씨 부인 도시락 정말 맛있더라. 집밥보다 낫다. 이런 말 들으며 자신감 생겼지. 그런데 남편은 내 가밥 빠지는 거 좋게 안 봤어. 여보 그만해. 남들 뭐라 해. 남들 뭐라 할까 창피해. 집안일이나 해. 애도 못 돌보면 무슨 장사야 하지만 포기 못했어. 이게 가난 벗어날 유일 한 방법이라 생각했거든. 갈등 깊어지고 남편 술 마시기 시작했어. 취해서 들어와 화내고 때론 폭력도 했지. 나 무시하는 거야. 혼자나 되려는 거지. 여자가 집안일하면 되지 무슨 사업이야? 그래도 참았어. 이혼하면 아들 상처될까봐. 하지만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 어느 밤 남편 취해서 들어와. 아들을 짜짜 집 냈어. 시끄러워. 조용히 하네? 그러더니 딱 소리 나며 아이 뺨 때렸어. 아이자 지러지게 울었지. 나한테도 가끔 손 찌검했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까지 폭력은 참을 수 없었어. 그 순간 이성 잃었어. 내가 당해도 참을 수 있지만 아들은 안 돼. 당신 정신 차려. 아이의 계획을 해. 더 이상 못 산다는 걸 깨달았지. 며칠 밤 새워 고민 끝에 혼 요구했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해. 아들과 함께 집 떠날게.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버럭대며 거친 말 쏟아냈어. 붙잡으려 했지만 폭력적인 남편과는 한순간도 너 못 살아. 단호한테도 애결고 고개 떨구고 받아들였어. 그렇게가 3살 된 아들과 홀로 썩이 시작했어. 혼자 아이 키우는 계열, 많아 힘든 지쳐 알았지. 하지만 요리라는 무기 있었어. 남들은 혼자 아이 키우며 어떻게 사업해. 걱정했지만 더 절실했어. 아들에게 내가 겪은 단한 물려줄 수 없었거든. 새벽 3시 일어나 도시락 만들 고나젠 아들돌 보고봐 맨 다음 나이버 낮엔 나음날 메뉴 준비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박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일수록 사람들이 좋아했어. 단순 한만 넘어 선무한가 있었나 봐. 아들 향한 사랑, 포기 못하리지. 그게 담겨 있었지. 주문 늘면 자든 식당 차릴 용기 냈어. 아들 등 애 없고 장 보러 다니고 밤새 요리 연구하며 죽을 듯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하고 싶은 일 하며 아들당 단히 키울 수 있었거든. 몇 년 지나 동네 맛집 됐어. 멀리서도 먹으러 우유명 평론가도 찾았지. 이 집 요리 특별해. 마음까지 따뜻해져. 셰프 손에 마법이 있어. 평범한 재료가 이렇게 맛있어질 수 있나. 찬사들이 몇억 큰 꿈꿨지. 서울 진출해서 더 많은 사람의 개 음식 선보이고 싶었어. 마침 레베카 점레스토랑 열기회 생겼어. 처음엔 두려웠지만 아들 미래 생각하니 용기 났지. 서울 성공은 폭발적이었어. 입소문 타고 퍼져 마법의 손 별명 얻었어. 대기업 회장 만찬부터 연예인 파티까지 중요한 자리마다요. 이 담당했지. 이름 석자 만들어 도와라 보는 명성 얻었어. TV 출연하고요. 니칭 내 고전국 내 것 덤삼탄 레스토랑 컨설팅 하며 꿈 같은 시간이었어. 무엇보다 아들이 당당히 자랄 수 있어 기뻤어.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주눅들 필요. 고우리 엄마유 명셰프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성공정점에서 세상은 공허했어. 화려한 명성 속에서도 외로움 느꼈지. 물질풍 욕과 영혼어 기모 채운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 잔잔한 봄 바람처럼 스며 든 분이 재울 씨였어. 건축가로 내 레스토랑 인테리어 담당하며 알게 됐지. 첫 만남부터 특별한 느낌이었어.
남들은 성공담 만듣고 싶어 할 때 재훈 씨는 아픈 과거까지 진심으로 들어줬어. 윤서 씨 우리 특별한 이유 알아? 아픔 과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따뜻한 이의 심에 마음 열었어. 처음엔 조심스러웠지. 한 번 상처 받은 사람다 시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 하지만 재훈 씨는 달랐어. 아픈 과거, 혼자 아들 키운 힘든 시간 모두 이해해줬어. 52살 늦은 나이지만 마음 편안하고 따뜻했지. 재혼 결심할 때 주변 걱정 많았어. 윤서야, 성공해서 혼자 잘 사는 내 굳이 재혼해야 하나.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확신했어. 재훈 씨는 명성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과거까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분이야. 재훈 씨 와서는 날들 정말 행복했어. 서로 아끼고 이해하니 매일 편안했지. 이런 계징 짜보부구나 싶었어. 가장 걱정됐던 건 아이들이었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잘 아나들들 잘 지낼까. 그런데 금세 친해졌어. 나이 비슷하고 성격 비슷해 사어릴 때부터 함께 자. 난 친형제 같았지. 혈연 아니지만 마음으로 진짜 가족 됐어. 그렇게 평온한 날 들을렀어. 재훈 씨와 농장 생활 즐겁고 두 아들 챙기는 모습 보기 좋았지. 더 바랄 게 없었어. 그런데 몇 년 후 우리 민석이가 달려와 밝은 얼굴로 말했어. 엄마, 저 결혼해요. 기쁜 소식에 마음 덩달아 기뻤지. 우리 민석 이 좋은 사람 만나 가정 이룬다니 어머니로서 덕이 물이 어디 있나. 어떤 분인 야무르니 착하고 예쁘고 요리 잘한다고 자랑했어. 듣다 보니 민석이한테 딱 맞는 분 같았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아, 그리고 엄마. 그분 어머니. 가 강태희 씨라고 하시는 대엄마 아세요? 그 순간 온몸 애전기 흐르는 듯했어. 손에 등물 뿌리게 떨어질 뻔했지. 20년 만에 다시 듣는 이름. 가 여기 단숨 내 거실로 올라왔어. 어린 시절과 장수치스럽고 아픈 순간 그 얼굴 선명히 떠올랐지. 민섭이가 걱정스럽게 엄마 괜찮으세요? 했지만 한동안 말 못했어. 아, 아니야.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야.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 휘몰아쳤어. 설마 그 강태희 맞을까? 흔한 이름 아닌데. 정말 그 애라면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그날 밤잠 이루지 못했어. 거기역 이파노라마처럼 스쳐갔지. 며칠 후 상견례 날짜 정해졌다는 연락 왔어. 재훈 씨는 내가 왜 불안해하는 지금 구매했지만 말 못했어. 정말 그 강태희라면 나 알아볼까? 여전히 무시할까? 상견례 전날 밤옷장 앞에서 한참망 서렸어. 너무 화려하면 어세, 너무 소박하면 무시당할까봐. 결국 단정하고품 있는 한 복 골랐어.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싶었거든. 상견례 날 고급한 정식 집 도착했을 때심 정만 젖을 듯 했어. 민열 고 들어가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강태희였어. 50년 흘렀지만 고고한 표정, 오만 한눈빛 예나 지금이나 같았어. 비싼 옷과 액세서리 치장한 모습에서 영심 느껴졌지. 나도 알아 본 모양이야. 잠시 당황하더니 비웃는 표정 지었어. 처음엔 인사 만 주고 받았지만 분위기 썰렁했어. 안녕하세요. 강태희입니다. 네, 오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겉으론 정중했지만 거기역한다는 걸 알았지. 재훈 씨와 가족들은 왜 이상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 식사 시작되고 얼마 안 돼 강태 이본 모습 드러났어. 어머, 세상에.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오윤서 씨 맞으시죠? 목소리에 조롱 담겼어. 그렇게 유명하셨다고 소문났는 대지금은 시골에서 농사 나지으시는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얼굴 달아올랐지만 침묵했어. 아들 행복 걸린 자리였으니까 한때 잘 나갔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팔자대로 사는 거죠. 주변 어색해했지만 멈추지 않았어. 성공 잃은 패배자 같아 보이시는데요. 미식전설이라 더니 이제 별 볼 일 없네요. 내 손 일끔 보며 코웃음 쳤어. 아이고 그런 거친 손으로 무슨 대단한 요리 만드셨대요. 지금 보니 그냥 시골아 준마손이네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독했지. 우리 딸 어디 가도 부족함 없는 아이인데 아무리 사랑이라지만 가문도 봐야죠. 시선 이민석이 향했어.
어쩌다가 이렇게 참 한내 딸이 촌스럽 고격 덜어지는 집안과인 연맺게 되는지 민석이 열 굴궂는 거 보였어. 마음 찢어지는 듯 했지. 요즘 젊은이들 분별 없어서 사랑만으로 결혼한다지만 현실은 달라요. 집안 배경 얼마나 중요한데 재훈 씨가 말리려 했지만 더 거세게 나왔어. 아,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때 잘 나갔다고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 순 간참을 한 게 왔어. 천천히 일어났어. 온 식당 시선 집중됐지만 더이 산두렵지 않았어. 강태희 씨, 목소리 차분했어. 50년 전에도 그랬고지. 금도 여전하시네요. 남 깎아 내리며 자신 높이려는 못된 버릇말이에요. 강태희 얼굴을 그려줬어.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겁니까? 저는 누구 눈치 안 보고제 삶 후회 없이 살아왔어요. 가난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지금 소박하게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선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 당신 은호, 10년 전 쓰레기통 뒤지는 저를 보고거지 아줌마가 쓰라며 비웃었죠. 친구들과 함께 돌멩이 던지고 발로 차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요? 주변 조용해졌어. 강태희 얼굴 새하얗게 질렸지.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집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타인 삶이에 하는 데서 와요. 제가 입은 이 한복, 손에 묻은 흙, 이 모든 게 제 삶이 자자부심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도 나름 성공하셨겠지만 50년 지나 보록남 깎아 내리는 건 변함없네요. 그 계정 말썽 공한 사람 모습인가요? 당신 이mor한다고 소리 지르려 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 여긴 제 아들 행복 축복하는 소중한 자리예요. 당신 편견 과오 만함이 이 자리 더럽히는 걸더는 용납 못해요. 재훈 씨와 가족들 보며 말했어.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 똑바로 쳐다보며 했어. 강태희 씨, 진정한 요리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50년 동안 남무시야 묘사신 당신이 만드는 시계는 어떤 마음 들어 있을까요? 언젠가 진짜 마시면 짙게 닿길 바랍니다. 당당히 자리 떠났어. 뒤에서 들리는 비명 같은 소리. 웅성거림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왔지. 식당 나온 후재훈 씨 가손 잡았어. 윤서야 정말 땅 당하고 멋있었어. 나도 자랑스러웠지. 민석이가 달려와 말했어.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도 어머니 때문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민석이 눈빛에서 다른 감정 읽었어. 엄마 예전에 엄마 어린 시절 이야기 때문이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돼요. 아, 그러고 보니 민석이 힘들 때마다 마도 어릴 때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며 용 기주려고 이야기해준 적 있었지. 오늘 엄마 가드 사람한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슴 뭉클해졌어. 아들이네 이야기 기억하고 상황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얘 비며느리는 눈물에는 눈물에 줄물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같은 분이시 어머니 되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제서야 안심됐어. 걱정과 달리 가족 결속도 단단해진 듯 했지. 하지만 강태희에겐 큰 파장이 있었어. 상견례 자리 사람들 사. 강태희오만 하고 무례한 행동. 내가 보여준 당당함 이야기 가입해서 입으로 퍼졌지.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럴 수가. 강태희고만 한 사람. 다시는 일 안 해. 미식업계는 좁은 세계거든. 소문 퍼지자 하나둘 그녀에게서 등 돌렸어. 사실 그녀 컨설팅 회사 평소 인성 문제 소문 있었어. 거래처나 직원들임 들다는 이야기파다 했는 대입원 사건이 결정타됐지. 거래처 계약 해지하고 직원들 떠났어.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딸까지 어머니 행동 부끄러워 하며 거리두기 시작한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오윤서 사모님 은우님의 우리 가족들 분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딸 원망 섞인 목소리 들어도 강태희는 잘못 인정 안 했어. 한때 잘 나갔던 컨설턴 그녀 이제요. 그래서 조롱과경 개재상 됐지. 상견례 후상황 복잡해졌어. 아들며 느리 결혼식에서 우리 사돈끼리열 굴제대로 못 마주했어. 같은 공간이지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시골려야 했지.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 부모들 복잡한 문제 보다 서로 사랑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엄마 아빠들이 서로 안 좋아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가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며
오히려 우리 위로해줬어. 그 모습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지. 처음 몇 달 정말 조심스러웠어. 강태 이 마주칠까 걱정되고 며느리 중간에서 힘들까봐 마음 아팠지. 하지만 며느리 현명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 선택한 거예요. 제 엄마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마음 놓이기 시작했어. 시간 지나면서 가족 일상 다시 평온해졌어. 재훈 씨와 농장 생활 즐겁고 민서 김며느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 보는 것도 행복했지. 결혼 1년 후 손자 태어났어. 귀여운 손자 작은 손잡고 있으니 강태희와 의복 잡한 일들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어머니, 이 아이 자라면 어머니처럼 요리 잘하게 될까요? 며느리 말 에우스 며 대답했어. 면 배우고 싶다면 정성껏 가르쳐 줄게. 매일 아침 농장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로 온 가족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그게 내가 찾은 진정 한 완벽한 맛이었어.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 흘렀어. 여전히 농장에서 소박하고 평화로운 날들 보내고 있었지.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 따고 재훈 씨 와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개일상이었어. 손자자 주놀러와 할머니 키운 토마토 따먹으며 웃고 떠들고 정말 평온했지. 그런데 얼마 전 뜻 밖의 일이 있었어. 평소처럼 텃밭에 하는데 내 문 쿵쾅거리는 소리 났어. 간절함담 김노크였지. 문 열어보니 처음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 해 진여인 있었어. 메마른 얼굴, 깊게 패 인주름, 성성아닌 머리, 그리고 눈빛. 한때 오만했던 눈에서 이제 절망 과우에만 보였어. 강태희였어. 한눈에 알아봤지. 강태희는 내 앞에 서무릎 꿇었어. 사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목소리 떨리고는 애눈물 가득했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 그 눈물 진심이었지. 어깨에 조용히 손 얹었어. 강태희 씨, 일어나세요. 이제 다 잊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배고프시죠? 저녁 같이 드실까요? 그날 저녁 강태희와 소박한 식사 준비했어. 갓수와 칸 배추로 된장국, 싱싱 한상추 애직 접담근 된장 올린 쌈, 달달한 무김치까지. 강태희는 한 숟갈 떠먹더니 눈물 흘리기 시작했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식사는 단순히 배 고픔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와 용서로 과거 아픔 치유하는 만찬이었어. 이제 확신해. 진정한 완벽한 맛은 화려한 재료나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용서와 이해,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50년 가슴에 박힌 가시 같은 아픔이 결국가 장아름다운 꽃 피워냈어. 강태희 용서하면서 나 자신 보진정 한 평 안 찾았지. 오늘도 사랑하는 재훈 씨, 우리 가족들과 함께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로 소박한 저녁 먹었어. 식탁에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평생 찾아 헤맸던 완벽한 맛이었어. 화려한 성 공도 거창한 명성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게 인생의 진짜 맛이야. 여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아직 아파하고 있다면 용서해 보게. 상대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야.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네. 그 선물 이우리 삶에도 완벽한 맛 가져다 줄 거야.